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 망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공률을 한 80%? 전 높은 편이긴 한데 재능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어도 되고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매출까지 무조건 돼요. 안녕하세요, 누돈입니다. 오늘은 20대 시절에 11번의 창업 경험 바탕이 있으시고 지금 현재는 창업가의 멘토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부의 치트키라는 책을 출판하셔서 김성공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공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좀 궁금하지만 잠깐 이 얘기를 왜 끝까지 들어야 되냐면 오늘은 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책도 이번에 15권 무료 이벤트 또 준비했으니까 또 부의 치트키래잖아요. 이름도 김성공이잖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상 자 끝까지 다 봐주시고 좀 관심 있다 하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료로 15분께 드려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창업이라고 하면 다들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 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편견들을 오늘은 좀 제가 깨드리고 오. 네.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창업이라는 걸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20대 때 11번 창업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를 하셨던 거예요? 창업할 때 단 한 푼도 부모님 네.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창업했던 건 27대부터 이제 창업을 했고 사실 창업이라는 걸 목표로 했던 건 한 24살? 한 4년을 그렇게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고 싶지만 못하는 준비생으로 있다가 27살 때 우연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리스크 없게끔 창업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를 발견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연세 창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번 넘게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럼 몇 개이신 거예요? 오프라인 학원 비즈니스를 2개 정도 하고 있고요. 렌탈 스튜디오 사업도 오프라인 2개 정도 하고 있고 한강에서의 용품 대여, 캠핑 용품 대여 사업 같은 것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제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마케팅 에이전시 사업하고 온라인 구독 플랫폼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투자금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거의 투자금 제로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 학원 사업하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스테리오 오프라인이라고 하겠거든요. 좀 맞아요. 사업장도 학원도 네.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 사업장을 먼저 차리는 게 아니라 설명회부터 해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있었는데 대전에서 이제 학부모 대상의 설명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밑에 가가지고 전단지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온라인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설명회 오세요 무료 설명회고 제가 이제 코딩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딩이 뭔지 아이들한테 왜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코딩을 교육할 건지 학교의 높은 곳에서는 코딩 핫한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정보를 무료로 드릴 테니까 오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먼저 열었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룹과의 형태로 진행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5명 정도가 그룹과외로 모였었어요. 그때는 그냥 스터디룸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룹과외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룹과외 한 개, 한 달, 2달 되니까 10명, 15명 계속 학생이 늘어나서 이미 월세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허름한 이제 학원을 하나 임대를 했죠. 월세 거의 7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코딩은 교육은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했어요. 피크닉 그건 어떻게 부자본? 한강에서 이제 캠핑용품 대여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한강에 놀러 갔다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텐트 많이 치고 있길래 어디서 빌려오더라고요. 이거 돈 되겠다. 한 번 빌려주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또 어쨌든 기존에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또 리스크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장을 또 차려야 돼요. 한강 근처에. 그리고 그거 캠핑용품도 내가 사야 되잖아. 맞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이 이거를 한번 해볼까, 실험해볼까?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게 온라인으로 한번 예약할 수 있게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예약하는 걸 거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홈페이지짜리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좀 해봤어요. 그 주에 블로그 좀 상위 노출 시켜보니까 5개 예약이 들어오고 이제 용품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사놓고 차로 배달을 해주고 차로 받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한 주 되고 2주차 되니까 20개, 40개 계속 이제 예약 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에 40개 정도 예약이 들어오는 거면은 이미 내가 사업장을 구해도 월세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이제 한강 근처에 거의 500에 50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오피스텔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썼죠. 그래서 제가 했던 비즈니스는 다 이런 식이에요.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 적게 시작을 하시고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직장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직장은 없었어요. 현재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강에서 그 사업할 때는 학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본업이었던 거고 직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부업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저처럼 할 수 있죠. 이 부의 치트키라는 책에서 소득을 10배 늘리려면 3단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3단계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창업을 하려면은 일단은 창업형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회사형 인간이 있고 창업형 네.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회사형 인간으로 자라왔어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당연히 회사에 취업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게 유일한 이제 생존의 길이라고 학습을 해왔단 말이야. 여태까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형 인간으로 자라왔지만 그 인간을 이제 창업형 인간으로 전환하는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스킬적인 거, 실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좀 리스크 없게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 번의 실험을 2달 사이로 이제 끝내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사이클로 실험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좀 더 확장해서 해보고. 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스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게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가, 스스로를. 실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의지와 열정으로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나와요, 실행이라는. 저는 첫날에 그렇게 막 열정과 의지가 생기면 바로 환경을 만들어요, 먼저.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 근데 안 하면 손해가 있어. 그럼 환경들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거하면 부분들. 책 신청하세요. 저도 좀 궁금해졌어요. 소득을 10배 늘릴 수 있다잖아요. 소득 안 늘어도 솔직히 내가 할 일만 안 미루고 딱딱해도 그게 어디야. 근데 그게 지금 책에 있다는 거잖아. 맞아요.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저는 0에서 1 만드는 거는 제가 엄청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장에서 그런 플레이들을 해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책으로 전달드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적어놨던 거고, 책을 읽으시면 아마 되게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이제 리스크 없이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도 있나요? 실패했던 것도 많죠.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공률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한 80% 성공률이라서 전 높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매출까지 무조건 내요.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매출도 못 내고 끝난 사업들도 많이 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확률이 되게 높죠, 지금. 작가님만의 어떤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짧게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사이클의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2단계에서 담아놨는데, 학원 사례와 한강의 용품 대여 사례에서 네. 미리 팔아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 망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자해서. 미리 팔아보기는 결국에는 완제품을 다 만들기 전에, 학원으로 치면은 완제품이 학원 사업장이라고 네. 볼 수 있고, 한강의 피크닉으로 치면은 한강의 그 용품 대여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포장지를 먼저 만들어서 세일즈를 해봤죠. 학원으로 치면은 설명회, 그룹 이제 과외, 한강의 피크닉으로 치면 홈페이지짜리 웹사이트, 고객이 정말 내가 팔려고 하는 거에 수요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만 사이클 돌리면 창업도 절대로 리스크 있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리스크가 많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창업 필승 공식을 좀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을까요? 좀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카테고리?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지식 창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창업할 때 그래도 마케팅 기술은 필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마케팅을 그냥 혼자서 집에서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은 모임이나 스터디나 강의 같은 걸 여는 거예요. 무료로. 제가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지식 공유를 할 거고 무료입니다. 오셔서 일단 들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다 와요.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또 역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 컨텐츠도 계속 보완이 돼요.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무료로 듣는 사람들이 와, 근데 이거 진짜 무료로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그때 유료화를 해서 유료 강의를 해서 강사로서의 지식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죠. 아무것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 어떤 페이지나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진짜 하루만 유튜브 쫙 6시간 공부해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자기 채널을 일단 하나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모임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들이 많아요. 남의 집이라든지 소모임에 뭐 문토, 네플리언가 또는 스펙업 뭐 이런 네이버 카페에서도 실제 이제 자기 개발하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홍보를 해요. 거기에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냥 나도 하나의 그냥 스터디 원인 것처럼 접근해도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스터디 장으로서 너네한테 지식 공유를 해줄게가 처음 시작일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강연하는 느낌으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마치 내가 나 이전에도 많이 마케팅 쪽으로 세일즈하고 교육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너네들 와가지고 한번 들어봐 하면서 조금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진짜로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유료화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단계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실행력을 10배 높이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지와 열정을 일단 안 믿는 거. 내가 할 수 내 있을 자신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마라. 내 나중에. 자신을 믿지 말아야 반대야 반대부터 네. 믿으라고 하잖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컨트롤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진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냐.
나 이거 좀 배우고 싶은데 하다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제가 뭘 해버리냐면은 강의를 만들어버려요.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일단 강의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해버려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되게 이제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의 한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막 말 더듬고 하면은 얼마나 제가 그게 싫겠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의라는 걸로 그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공연한 그런 SNS에 본인의 목표나 계획을 좀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도 정말 하나의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보통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창업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이 절대 상위 1%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10번 이상이 창업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해본 적이 없어요. 뭘 따라해볼까로 시작해야 돼요. 차별화하면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는 걸 따라해서 내가 거기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포인트만 더 가지고 재능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어도 되고, 창업이라는 것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진로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성공 작가님께서 쓰신 V 치트키를 저희가 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막 남겨주시면 15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봐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